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리스 부채 협상 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부분이 작용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3대 지수가 모두 0.6%대의 강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스와 국제 채권단 간의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외신 보도가 유럽 증시를 일제히 큰 폭으로 끌어올렸고 뉴욕 증시 역시 상승 랠리에 동참한 하루였는데요. 그리스 정부가 새로운 연금과 세수 계획안을 채권단 측에 제출한 것이 협상 진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분석인 가운데 유로그룹의 의장은 이번 주말경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리스의 새로운 경제개혁안은 연금과 세수 개혁안은 올해 그리스 GDP 0.4%, 내년 GDP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내년부터 조기 퇴직 지원을 폐지하고 부유층과 연간 순이익이 50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미국의 지난달 주택 지표와 대형 건강보험사들 간의 M&A 소식 역시 오늘 증시의 상승에 또 다른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강보험사를 비롯해 운송업, 제약, 바이오, 건설, 소매, 금융, IT, 에너지 등 대부분이 상승했던 가운데 반면 카지노와 인터넷 장비업체, 금광, 천연가스 관련 업체들은 하락했고 마지막으로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주 대비 크게 오른 2.3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국채금리도 좀 상당히 많이 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증시 이슈와 또 특징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들어 1월부터 5월 말까지 중국의 이 국영기업들 순이익이 좀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올 들어 중국의 국유 기업들의 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정부의 국유 기업 개혁 속도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1월부터 5월 말까지 국유 기업들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3.3%가 감소한 9,240억 위안, 분기 매출은 5.9%가 줄어든 17조 5,732억 위안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이처럼 국유 기업들의 순이익이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데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개혁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5대 국유 은행 중 하나인 교통은행은 공시를 통해 국무원의 비준을 얻어 민간 자본 유치, 직원 지분 참여 등의 방면에서 개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 2위의 건강보험사 앤서미 총 470억 달러, 주당 184달러에 경쟁사 시그널을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했는데요. 일단 시그널 측은 인수가가 너무 낮다면서 제안을 거절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앤썸의 주가는 3.6%, 시그널은 4.7% 각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 소재한 에너지 업체 윌리엄스 컴퍼니즈는 지난 주말 경쟁사로부터 840억 달러 규모의 회사 매각 제안을 받았지만 일단 거부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오늘 26%가 폭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수 제안을 한 업체가 텍사스주에 소재하고 있는 에너지 트랜스퍼 에쿼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향력 있는 주간 경제지 배런스가 최근 3개월간의 주가 하락이 과했다면서 항공업종 전반에 대해 매수할 것을 권했다는 소식으로 관련주인 유나이티드 컨티넨탈이 3%, 델타항공은 2.5%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사 BTIG가 해외 시장 진출을 이유로 목표 주가를 950달러로 높이는 등 고객들에게 매수할 것을 권한 데 따라 미국 최대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2.7% 상승했고 반면 대형 보험사 올스테이트는 증권사 시티그룹이 밸류에이션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낮췄다는 소식에 0.6% 하락했으며 마지막으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준비 중인 애플은 유명 여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가 강력한 항의를 한 데 따라 방향을 바꿔 3개월간의 무료 기간 중에도 아티스트들에게 로열티를 지급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오늘 0.8%가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경제지표와 일정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에 기존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5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 내 기존주택 판매가 전달보다 5.1%가 늘어난 연율 기준 535만 건을 기록해 예상치였던 526만 건을 상회하면서 지난 2009년 11월 이후 최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회 측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늘어난 것이 전반적인 지표 호조를 이끌었다면서 5월 중 첫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 구매 비율은 32%를 기록해 2012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면서
국내 전 지역에 걸쳐 고르게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같은 판매 속도가 지속이 될 경우 판매 건수가 2007년 이후 최대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상무부의 5월 신규주택 판매를 시작으로 5월의 내구재 주문, 연방주택국의 4월 주택가격지수 등의 경제지표와 블랙베리, 카니발, IHS, 아미란 내추럴푸드, 그리고 다든 레스토랑 등이 지난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현지 연결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3대 지수 지금 상당히 반갑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우리 증시에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이 부분도 좀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별로는 좀 흐름이 어땠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른 또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무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